생각합니다. 우리 조합장님, 문고리 권력 논란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, 네. 이름도 이제 막 나오고 하잖아요. 뭐, 만만해도 나오고. 만만해도 나오고, 또 비선조직도 뭐, 나오고, 뭐, 7인회도 나오고. 그게 비선조직이라는 거는, YS 때는 그 소산이라고 하는 김현철 그 차남이, 그렇죠. 그 다음에 MB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만사형통 이상덕 의원, 뭐 전부 다 있죠. 그런데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은 그게 원칙이 옛날부터 그 나오는 게 경호실에서 어디든지 권력을 옛날에 많이 잡은 이유가 대통령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.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권노갑 씨가 한 얘기가 있죠. 권력이라는 것은 그 너무 가까이 가면 타서 죽고, 조금만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. 그게 맞죠. 그러니까 그런 그 문고리 권력이라는 건 아주 가까운 데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옛날 우리 사극을 보더라도 그 내시들이 문고리 권력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내관한테 가서 뇌물 바치고 별 짓을 다 하는 게 있습니다. 가장 가까이 있어야 심기가 어떤지 그렇죠. 이런 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. 그 옛날 그 장세동 경호실장은 대통령의 안위를 보는 경호가 아니라 심기 경호까지 해야 맞다고 한 것이 장세동 그 실장 얘기입니다. 문고리 권력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나올 시점이 됐어요. 1년 반쯤 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. 왜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외관상 내가 실제로 그 안의 사정은 잘 몰라. 그러나 보도가 된 거 열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문민시대 이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소통 양이 적은 대통령이야. 그럼 문고리 권력 얘기가 나오지요. 그러니까 전혀 소통 안 한다고 봐도 좋을 지경이야. 광범위하게 만나면 광범위하게 저녁 시간도 활용해서 내가 막걸리 마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마시는 신용을 하더라도 이게 여성 대통령의 그 특수성 때문인지 자관 사람을 안 만나니까 선거 때 그를 가까이에서 지원했던 7인의 멤버, 김용한, 안병훈 씨 등 7인의 멤버는 말할 것도 없고 비상대책위원으로 공을 세웠던 이상동 교수나 이준석 씨 같은 이런 사람도 내가 좀 거시기한 편이 입이 쑥 나와 있어. 그러니까 이상동 교수는 내 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청와대 들어갔다 왔느냐 했더니 들어간 일이 없다고 그래. 그날이 놀라운 일이야. 박 대통령으로서 이런 게 있을 겁니다.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면 거기에 검은 구름이 끼일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경찰도 있고 정보기관이 있는데 일반 정보에서 나를 만나고 간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든지 하면 첩보에 걸릴 거 아니냐 이 말이야. 그걸 두려워가지고 안 만나서는 안 되겠다. 근데 그러니까 많이 만나면 문고리 권력 얘기가 안 나온대. 7인의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최병렬 전 대표는 청와대 언제 한번 가신 7인회 같으면 엄청난 실세들인데 실세는 무슨 실세? 한 번도 나는 간 적이 없다. 실세는 무슨 실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. 텔레비에서 공개적으로 입이 빗주름 나와서 얘기하잖아요. 두 번째 과거 만화도 한번 좀 보시죠. 이게 어떤 만화? 이게 2005년 그 NHK 일본 NHK 공영방송의 추락입니다. 이게 뭐냐면은 PD가 공범을 유용하고 또 위안부 그 보도를 하면서 그 정부의 그 외압을 받아가지고 짜집기를 했어요.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게 국민들한테 시청료 거부 운동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큰 반성을 해야지 했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 KBS에서 그 거두절미한 문창극 후보의 뉴스 그래가지고 친일파로 몰고 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큰 반성을 해라 KBS 큰 반성해라. 그런 말을 KBS가 수신료를 또 2,500원 4,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인상시켜 달라 이런 목청도 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
반대가 될 것 같아요. 전에는 야당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네. 야당이 찬성을 하고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니까 이건 둘 다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저기 지금 오늘 아침에-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, 지금. 네. 오늘 아침에 우리 축구팀이 16강 좌절했는데 그 우리 욕망으로서 희망으로서는 16강도 가고 우승하기를 바랐지만 우리 실력이거든. 그러니까 네. 이 시기에 청와대도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우리 대통령도 여야 모두를 통해서 박수받고 이게 우리 희망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욕심이 과한지 몰라요. 아직 민주화 이 진도가 더디고 성장도 앓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정홍원 총리 유임은 불가피한 조치인데 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. 이 불가피한 조치 위에서 관피아와 적폐 일소를 위해서 박 예. 대통령이 뭔가를 짧은 기간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진짜 대통령이 낙마할 수밖에 없다. 이걸 박 대통령이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지금 또 청문회 문제도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. 근데 예. 이거 또 2005년 1월 6일 그 만합니다. 이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께서 교육부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자식의 아들의 병역, 그 다음에 이중국적,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, 총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사회이사, 네. 또 공금횡령, 이래가지고 중도에 이제 퇴임을 한 일이 있어서, 예. 그분이 됐다고 해서 온 언론이 이제 검증에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온 얼굴에 검은 옷, 먹칠을 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려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완전 까맣게 완전히 진짜로 먹물이 됐어요. 근데 그 먹물을 붓에 찍어가지고 해역이라고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역사는 돌고 도는 거지만은 어떻게 이번에 지금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, 예. 부총리 교육부 장관도 제자의 논문, 예. 그다음에 또 논문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그런 논문이라는 거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제자의 교육을 자기 것이냐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럴 수 있냐. 윤상현 사무총장이 뭐 그때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임명하지 않았느냐. 오늘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. 그러면서 근데 이 청문회 좀 부분이 통과시켜달라요. 아니 근데 이분은 57시간입니다.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예. 57시간 1월 8일 날 바로 사퇴했어요. 예. 그리고 그 뒤에 김진표 부총리가 됐다가 또 1년 있다가 김병준 씨라고 하는 청와대 실장이 부총리가 되니까 논문 표절이라고 해가지고 온 언론이 약 보름간 비판을 해가지고 거기도 한 달 못 가서 낙마했어요. 김병준 씨 알겠습니다. 경우하고 네.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김병수 씨 경우를 비교를 하면 네. 김병준 씨는 아무것도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야. 이화백께서 잘 지적하셨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결정적 흠들이 있는데 장관직을 수락하고 국정원장직을 수락하는 그 수분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지도청 인사들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. 그게. 알겠습니다. 자기 스스로 분수를 알아야지. 대통령 수분자족. 꼭대기 하는 일 아니냐. 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